네, 자, 지금 선물 시장이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불안정세가 시장에서는 일부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AI 열풍, 지속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남아있는 4분기, 물론 9월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4분기에 대해서 일부 약간은 좀 전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자, 오늘 디멘전 투자자문의 송재경 대표님과 함께 이 이야기 아주 깊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지난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또 비자 관련된 뉴스들부터 해서 시장의 일부 조금은 우려하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셨는지 간단하게 좀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결코 뭔가 쉽게 넘어가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러네요, 정말.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고용 지표 잘 넘어서고, 예. 그다음에 CPI, PPI 넘어서고 FOMC까지 잘 마무리됐다 했더니 또 이제 주말 동안 맘 편하게 지내는 꼴을 못 봐서 예, 왜 그런 걸까요? 네? 그러니까 H1B 비자에 대해서 물론 미국인 근로자를 써라. 미국인들을 써야지 왜 외국인들을 쓰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내심 중간 선거에 대해서 투표권이 있는 그러니까 중간 선거의 어떤 정책 방향에서 투표권이 있는 미국인들의 어떤 표를 사기 위한 하나의 또 자극적인 어떤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또는 빅테크의 비중이 또 크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실은 지금 냉정해 보면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나오는 정책들이 소위 그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이게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쫙 연결해 보면 이해가 되는 그런 정책이라기보다는 약간 두더지 잡기 같은 그러고서 이거 하는데 왜 저걸 하지? 이런 것들이 맞아요.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이해하는 바로 말씀 주신 대로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지금 소위 지지 세력, 그래서 백악관을 차지하고 있는 세력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마가. 이제 소위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 이쪽과 관련된 거 하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월가 쪽에서 밀어주는 세력. 그다음에 이제 소위 기술 쪽인데 이제 기업들 사이에서 기업들 쪽에서 좀 보수적으로 밀어주는 전통적인 이제 공화당 세력. 그 세 군데로 나눠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확실하게 지금 나온 정치 그 소위 비자와 관련된 이슈는 마가 쪽에서 원하는 그것을 해주다 보니까 정확히 이것은 사실 또 다른 소위 기술이나 기업 쪽 입장에서 보면은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니까 서로 이제 약간 서로 이게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좀 튀어난 듯한 느낌. 이제 사실 이럴까 보니까 하룻밤 만에 또 싹 바뀌었지 않습니까? 러트닉은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한 50만 장에서 한 70만 장이 지금 비자가 발급돼 있고 매년 8만 5천 장 발급되는데 이 50만 장에 대해서 매년 사실 하자겠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하룻밤 만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신규에 대해서 1회로만 이렇게 이제 갑자기 완전히 바뀌는 이건 워낙 지금 난리가 한번 났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타코의 일종으로 좀 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중간 선거가 다가올수록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적극적인 지지 세력이 마가 세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찰리 커크라는 그 소위 이제 죽음 이런 것들이 지금 한참 모든 게 그 소위 마가 세력들의 결집이 가장 강한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쪽에 이번에 확 밀어붙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사인도 하고 이렇게 멋지게 얘기하고 하룻밤 만에 확 뒤집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마가 세력의 그런 조율되지 않은 공격적인 것 요것이 일단 나왔고 그 외에 워낙 반발이 세니까 1차는 좀 뒤로 물러섰지만 내년으로 가면은 이것이 사실 속내는 드러났죠. 러트닉이 한 얘기. 그것이 이제 원래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시도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열어놓고 볼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 기업 우선주의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 기업 우선주의, 미국 국민 우선주의,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정확히는 이제 미국 백인 노동자 우선주의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정말 디테일하게 우리가 세분화해서 봐야 된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저희가 좀 다룰 이야기는 어찌 보면 약간 좀 시계열을 좀 약간 길게 좀 봐서 지금의 일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금리 인하가 이제 시행이 되고 시장에서는 뭐 러셀 2000 지수나 중소형주들 좀 튀어오르는 모습이 있었어요. 최근에 좀 있었고. 자, 그리고 AI에 대한 열풍이 계속 불이 붙었습니다. 네, 여기서도 애플이 또 아이폰 17에 대해서 판매량이 또 급증하다 보니까 뭐 여러 이런 빅테크들의 어떤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이것들을 좀 끌어올릴 만한 그러니까 트리거들이 지금 4분기에는 뭐가 있는가? 아니면 뭐 나아가서 2026년까지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추가 상승 여력으로 좀 봐야 될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 좀 궁금할 것 같은데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 주신 대로 예. 사실 그러려 보면 과거에 이러한 투자 열풍이 예. 급격하게 강하게 일어날 때 보통 이것을 이제 열풍이라고도 보통 표현하는데 그것이 조금 지나면 이제 버블이라고도 보통 표현하죠. 예. 근데 꼭 버블은 나쁜 거냐? 뭐 그렇지는 않고 사실은 또 예상 밖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다만 적당한 시기에 잘 빠져나와야만 이제 그것이 내 수익이 된다. 뭐 이런 예.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위 이제 이 월가의 역사학자라고 불리는 마이크 하넷, 예, 그 소위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오랫동안 예, 이제 이런 장기 시계열을 가지고 정말로 큰 그림을 그려주는 예,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애널리스트인데요. 예. 이분이 되게 재밌는 차트를 또 하나 만들어서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려 갖고 왔습니다. 예. 이게 1730년도 미시시피 대운하 관련된 이제 미시시피 강에 관련된 기업 투자부터 시작을 해서 소위 이제 여러 건의 소위 시장에서의 그런 엄청나게 큰 버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례들을 쭉 나열을 했고요. 예. 중간 중간에 보면은 뭐 남해도 있고 20년대의 그 라디오 혁명 같은 거, 니프티 50, 골드, 뭐 중간에 일본 닷컴, 사우디, 또 우리 차이나 2000년도 있었고, 거기 팡도 있고 가장 최근은 이제 역시 암호화폐죠. 비트코인으로 그렇죠. 대표되는. 맞아요. 통상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엄청난 랠리를 보였었던 그것을 시기를 가지고 대략 지금의 AI 이 열풍, 광풍이 대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왔는지를 그럼 눈높이를 재보면 대략적으로 이제 남은 구간에 대한 그 가늠은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적어도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이게 꼭 소위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똑같지는 않지만 그 운율은 뭐 비슷하게 움직인다. 뭐 이제 그런 거와 같이 놓고 본다면 특히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거는 과거 평균과 봤을 때 얼마나 높이 올라갔었는지 수익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올라간 기간이 얼마 정도 됐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밸류에이션이죠. 떨어지는 기간 대충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놓고 우리가 봤을 때 AI 현재 이런 열풍이 어느 정도까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왔는지를 보자라는 거고요. 아래 제가 박스를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얼마나 올랐느냐. 몽땅 전체의 평균은 보면 한 600%씩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 안에 보면은 주식 말고 사실은 다른 거, 그러니까 크립토 커런시 뭐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미시시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원자재스러운 것들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 빼고 주식으로만 놓고 봤을 땐 평균적으로 과거에 이런 그 소위 랠리, 엄청난 랠리는 한 240~50% 정도 올랐었더라. 주식으로만 봤을 때는. 네, 주식의 엄청난 랠리로 봤을 때는 보통의 이제 과거의 그런 그러니까 소위 상승 높이가 한 240~50% 정도. 근데 지금 그러면 우리 M7 AI M7의 수익률은 얼마 정도 되느냐? 현재 기준으로는 225%. 225%. 예. 그러면은 평균에 이제 상당히 좀 근접해 가고 있는 느낌. 네네. 예,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낙관론과 비관론이 막 부딪히는 이유가 그거죠. 첫 번째로는. 예.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그게 240%, 220% 올라오는데 얼마 걸렸느냐? 평균적으로 2년 반 만에 250%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225까지 오는데 대충 2년 반 걸렸어요. 그렇죠. 그쵸? 2022년 10월을 우리가 만약에 저점이라고 보게 된다면, 그죠. 여기서는 2023년 3월을 이제 2023년 3월을 3월을 저점으로 보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랠리가 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대략 이제 상승 그 소위 듀레이션 기간은 이제 거의 얼추 맞았는데
그러면은 보통 과거의 하락은 만약에 혹시 이것이 하락한다면 보통 1년 반 만에 반토막 이상 나더라. 과거의 경우는. 그러니까 항상 이 버블은 끝은 항상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그 평야처럼 올라가서 쭉 옆으로 가면 좋겠는데 항상 올라가면 이게 그렇죠. 하락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거는 항상 감안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그래도 좀그 뭐랄까 미련을 갖게 만드는 게 뭐냐면 밸류에이션이 과거 평균보다는 확실히 싸다. 그게 뭐냐면 지금 전체 버블이나 주식 버블이 대략 60배 가까이 58배에서 거래 피크였는데 네. 지금은 보시면 40배가 좀 안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는 그 피크에 비해서는 한 20-30% 추가적인 여력이 있어 보이는 거죠, 밸류에이션에서. 네네. 그래서 그걸 놓고 본다면 확실히 지금 이번 버블 랠리를 일으키는 기업들의 어닝 파워가 옛날보다 확실히 좀 좋아진 것만 좋아졌다라는 분명한데 그러네요. 다만 기간이나 높이는 과거의 높이 수준 기간까지 상당히 와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조심은 하되 나머지 이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큼 기업들이 어닝 파워를 계속 내주는지 여부를 계속 체크하면서 쫓아가면은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요 버블에 대해서 이제 이번 랠리가 어떻게 갈까 고민되니까 이렇게 봤는데 사실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지표 PBR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PER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이 닷컴 버블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전에 있었던 버블보다 항상 그것을 뚫고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갈까 전혀 가늠을 할 수 없는 뭔가 어떤 정말 버블의 어떤 상태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갔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근 보게 되면 코로나 때 어마어마하게 또 급등했었던 그런 구간이 있었잖아요.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오신 표를 보니까는 그때 당시 캐시우드의 ARKK가 384% 올랐다라는 이런 엄청난 이런 상승세. 이 수치만 보더라도 이 닷컴 버블 시절보다 훨씬 더 그것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고. 저는 내심 보는 게 혹시나 이 AI는 닷컴 버블은 아예 상대도 안 되고 오히려 이것보다 훨씬 더 올라가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 이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도 없을 정도의 뭔가 어떠한 구간에서 공간에서 이제 버블이 또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왜냐하면 점점 더 뭐랄까요? 또 화끈한 걸 원하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어떤 밸류에이션보다 더 위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또 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점점 이 강도가 세지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과거에 그러한 이제 더 엄청난 랠리를 보였던 그런 것들은 첫 번째로는 이제 전에 못 보던 것들이죠. 일단 몰라야 됩니다. 몰라야 되고 모르는 게 약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 AI도 우리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때 크립토 커런시도 그 당시 처음이고 아크도 사실은 어찌 보면 당시 입장에서는 처음이었고 이런 것들 처음이었다는 것들이 일단은 기회를 주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항상 유동성 랠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항상 돈이 엄청나게 풀렸었다는 유동성 장세가 있었고 그것이 같이 벌쳐야 되고 플러스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열망이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거기에 쏠림 현상이 당연히 한쪽으로 많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시점들마다 보면은 어쨌든 그 미국의 경기가 그래도 받쳐주고 있을 때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경기는 대부분은 사실은 기업 투자도 중요하지만 소비가 일단 받쳐주는 상태에서 지금은 기업 투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닷컴 버블 때도 사실은 기업 투자가 그 당시에 통신업체들 어마어마하게 광케이블 깔면서 투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기업 투자가 쏠릴 때 소비가 받쳐주는 상태에서 기업 투자가 쏠려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부터 봐야 될 거는 미국의 소비가 지탱해 줄 수 있느냐. 현준의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이것이 얼마나 좀 더 길게 소비 여력이 좀 지속될 건가. 그 포인트가 그래요?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추가적인 저희가 대표님과 한번 나눠보고 싶은 대화가 지금의 이 글로벌 세계를 좀 보게 되면 정세를 보게 되면 사실 과거에는 어떤 글로벌화 되어 있었는데 지금의 미국의 어떤 정책들 보게 되면 이제 관세를 매기면서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로 이제 넘어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로 넘어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나 또는 러시아, 중국 다 각자 자기의 어떤 국가 안보라는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호를 해 나가는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결국 투자자들은
과거에는 어떤 글로벌화 되어 있으니까 미국 기업과 같이 협업을 하는 한국 기업 또는 미국 기업과 같이 협업하는 유럽 기업 이런 거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뭐 생성할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의 국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각자 도생 때는 어떤 국가가 가장 힘이 있고 그 소비 여력을 가장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고 뭐 경기가 견고할까? 이러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또 미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 미국으로 또 쏠릴 수밖에 없는 또 금리 인하 시기도 있고요. 유동성에 대한 이런 것도 있고 뭐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런 상황. 우리 되게 장기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사실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죠. 예.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그것이 어찌 보면 이미 지난 15년간 진행돼 왔었죠. 아 오히려 미국에 계속 전 세계의 몰려있는. 돈들이 다 미국으로 예, 가고 예. 투자를 엄청나게 해서 예. 과거에 비해서 지금 소위 그 에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올 컨츄리 그 월드 인덱스 안에서 미국이 과거에 한 50에서 60%가 웨이트 비중이었으면 지금은 70% 맞아요. 또 그리고 실제로 그거보다 더 아웃퍼폼 하려면은 더 들고 있겠죠.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미 70% 이상 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미국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충분히 들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그게 작용입니다. 미국이 예외주의,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우리한테 투자하라고 그러고 안 그러면 너희 안 지켜줄 거야 하고 막 이러다 보면 다른 데들이 각은 어떻게 될 거냐 보면은 미국에다가 지금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투자를 했던 것들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금 독일이나 어찌 보면 일본 같은 케이스도 지금은 당장은 뭐 채권을 조금 더 일부 더 샀긴 했지만 사실은 다시 빼서 자기 자국에다가 투자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최근에 뭐 일본에서 좀 불고 나오고 있나요? 일본에서도 지금 금리가 더 올라가면 사실은 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독일 같은 케이스는 아예 유럽 안에서도 사실은 독일 자국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심지어는 사실은 미국에다 맡겨놓은 금 같은 것도 지금 되찾아가려는 것을 지금 공약하고 현재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자국 우선주의로 가다 보면 각자 자기만 생각하다 보면 돈이 밖에 있던 것들을 내가 살려면 이제 돈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자금 흐름이 단절이 되는 것 자체는 오히려 지금 미국에 많이 몰려 있는 돈이 오히려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또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 힘으로 모든 걸 눌러서 다 가져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우리 같이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견고한 어떤 경제를 갖고 있는 건 맞지만 만약에 이제 각자 도생으로 가게 된다면 자국의 어떤 여러 가지 자산들을 다시 빼오는 그러한 과정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AI 열풍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조금은 더 나아갈 그 룸이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앞서서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 지금 미국 소비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좀 궁금한데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지난주 사실은 소매 판매가 예상 밖으로 되게 좋았죠. 0.7% MOM으로 깜짝 놀랄 만큼 시장 예상치를 2배 이상 넘어서는 좋은 수치를 보였는데 좋긴 좋은데 이게 뭐든지 하나 이게 속 시원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전에도 한번 지나가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소비가 그러니까 이게 2대 8의 법칙, 경영학 공부, 마케팅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항상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상위 20%가 나머지 80%를 먹여 살린다. 뭐 이런 얘기 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도 소비 전체에서 상위 20%가 현재의 소비 성장을 이끌고 가고 있다. 그럼 차트가 왼쪽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뭐냐면 검정색 점선이 지금 미국의 이제 CPI 그러니까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위 80%가 붉은색과 파란색 선이에요. 그럼 CPI만큼만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겨우겨우.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위에 두 가지 색깔 이게 상위 20%, 상위 5%. 그러니까 합치면 이제 상위 20%인데 저 둘만 엄청나게 지금 소비를 신나게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고소득자 중심으로 지금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상위 20%의 기준은 가구가 연간 한 17만 5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억 한 5천 뭐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고소득 맞죠. 사실 그러니까 그 정도 이상 버는 사람들은 지금은 너무너무 즐겁게
소비를 잘하고 있지만 예. 나머지는 물가 따라가기 허덕허덕하고 있다. 네, 이거 뭐 비단 뭐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뭐 들긴 한데. 사실 그렇죠. 특히 예. 근데 미국은 이따 보시겠지만 사실은 주식 때문에 이제 더 그런데 어쨌든 우측 차트를 보시면 상위 10%가 전체 소비를 100으로 봤을 때 예. 감당하는 비중이 거의 이제 50까지 와 있다. 아, 상위 10%가. 예. 그러면 아까 20에서 아까 5 중간쯤 되겠죠. 예, 예. 그 가구가 전체 소비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이들은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계속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바닥 쪽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흔들리면 그러면 이제 또 이게 의외로 그러니까 원래 집중이란 게 예. 집중된 게 잘 갈 때는 좋은데 예. 역으로 갈 흔들리게 때는 되면 크게 빠지고. 예, 그래서 망가지니까. 이게 좌우 상당히 뭐랄까 예. 명암이 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지속 가능할까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소득의 어떤 상위에 있으신 분들은 뭐 소위 얘기하면 여유가 많으니까 자산의 투자도 과거에 많이 했었고 지금 금값이 뭐 사상 최고치를 뭐 랠리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뭐 비트코인도 뭐 물론 뭐 중간중간에 조정은 있지만 이 트렌드라는 자체가 워낙 많은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많은 어떤 자산 증식 사이에서 이러한 어떤 고소득층이 계속 이런 소비를 이어나갈 것인가가 시장에서는 가장 뭐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 소비를 꺾을 만한 요인 자체가 뭐 많이 없는 상황 아닐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참 우리가 주가를 보려고 우리가 소비를 봤는데 네. 아이러니하게도 소비가 잘 되려면 주가가 잘 돼야 됩니다. 아 그렇죠. 자상 증식이 돼야 이 되니까. 둘 가지. 그러니까 예, 예.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는 과거에 보통 작년, 재작년쯤 예. 강남에 아파트 가격 올라가면 그쪽에 갑자기 뭐 외제차가 잘 팔린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체 가구의 70%가 부동산으로 돼 있으니까 예, 예. 부동산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그렇죠. 받고 그걸 보통 맞아요. 우리가 부의 효과라고 하죠. 예, 예. 미국의 부의 효과는 확실하게 주식시장. 주가, 주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다음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1960년도부터니까 60년도 65년간 차트입니다. 보시면 검정색 선이 주식 비중, 그러니까 그 소위 그 가구의 순자산 중에서 예. 자산에서 부채 뺀 거, 예. 그래서 순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 2000년도의 닷컴 버블을 뚫고 이미 올라가서 한 35%, 32, 3%까지 완전히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반면에 부동산은 저 밑에 보시면 20% 전후 상당히 예. 좀 안정적으로 있죠. 그러니까 예. 이미 사실은 그 미국의 주택 가격도 2008년도 피크 수준까지 이미 주택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예. 보니까 주식이 주는 부의 효과가 워낙 크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위 20%가 당연히 주식의 절반 이상 더 많이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면 마음 편하게 소비를 하고 있고 엄청나게 소비를 하다 보니까 예. 나머지 물가 겨우 허덕이는 나머지 80%를 이끌고 미국 소비를 여전히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그래서 이게 원래는 제가 답을 주가가 유지되려면 소비가 돼야 된다 그랬는데 아이러니하게 소비가 되려면 주가가 돼야 된다. 주가가 빠지는 순간 이거 소비가 빠지면서 이제 뭐라 할까요? 악의 어떤 순환 고리로 넘어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보통 소비란 거는 서서히 올라가고 서서히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번에는 역으로 보면은 주가하고 워낙 코릴레이션이 연동이 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주가가 오히려 역으로 흔들리게 되면 소비가 이게 서로가 선순환 구조에서 순식간에 또 악순환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예.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가의 흐름과 어떤 소비의 구조,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미국 주식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번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제 금 가격에 대해서 뭐 정말 이제 미국 주식 가격도 뭐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금도 뭐 같이 랠리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이걸 정말 이례적인 어떤 상황이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지금의 어떤 채권 시장과 금의 어떤 상관관계 때문에 뭐 금이 당연시 뭐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프리마켓에서 아까 저도 보다 보니까 금 가격이 다시 또 사상 최고치를 뚫고 은은 이제 더 튀어 올라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주는 확실히 이제 주시장보다는 금은이 좀 더 튀는 약간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재밌는 차트 그래서 두 개를 지금 갖고 와봤는데 일단은 지난주 기준으로 이게 금 가격이 지금 3,600불, 700불 와 있으면 온스당
사실은 전에 과거의 고점이 이미 한참 전에 넘었는데 네. 역으로 보면 물가를 감안하면 과거가 그 가격이 아니고 지금 수준으로 보면 더 높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로 그렇죠, 역산하면 그렇죠. 옛날에 짜장면이 예를 들면 그렇죠. 예. 뭐 2,000원이었는데 그게 지금 10,000원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 그 20년 전에 2,000원이 지금은 10,000원 이런 걸로 역환산하면 지금의 3,700불 넘어 600불, 700불 넘어서는 것이 1980년 소위 미국의 물가가 피크치고 폴 볼커가 그 연준의 금리를 15%, 18%까지 올렸던 그 수준 때 피크. 그거를 드디어 지난주에 넘어섰습니다. 아, 그걸 넘어섰어요? 예,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이제야? 예.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이거 그때 엄청난 물가 상승, 하이퍼 인플레이션 뭐 이거 걱정할 이때의 수준을 넘어선 거 보면 금은 다 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역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아니야. 이거 뭐 내년에 5,000불 얘기들은 당연히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보니까 6,600달러. 까지 얘기하는 데가 나왔습니다. 제프리스에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걸 뭘 봤냐면 미국의 인당 가처분 소득 대비 금 가격이 온스당 가격이 얼마냐. 그러면 이거는 좀 서로 비교가 될 수 있겠죠. 1980년 피크 때가 얼마였냐? 거의 10%였는데 지금 현재 이 수준이 얼마냐? 5.6%다. 그럼 과거 피크 정도 10% 가까이까지 추가로 더 상승한다면 얼마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6,600불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한쪽 편에서는 금이 너무 과하게 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금의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지 않겠냐 하나. 그다음에 사실은 미국의 재정 적자가 여전히 지금 GDP 대비 한 6%, 뭐 한 7% 요 사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미국이 뭐든지 1등하고 싶은지 이것도 1등입니다. 지금 지역국에서 이게 미국이 1등, 2등이 이스라엘이요. 예, 올해 기준으로 거기가 이제 한 5점 몇, 6 가까이 되고요. 3등이 프랑스입니다. 요즘에 문제 일으키고 있는 거기가 이제 한 4.5, 5 뭐 이렇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은 전쟁도 안 났는데 6%가 넘어가니까 사실은 재정 적자가 큰 건 맞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 국채에 대한 그 보유에 있어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대신에 금으로 갈아타는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전 고점을 1980년 고점을 뚫고 넘어섰는데도 더 고고고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부채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뭐 단기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해결되는 방법은 3가지에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출을 줄이거나. 그렇죠. 지금 복지 예산 뭐 이런 거 지금 하는 거 줄이거나. 두 번째로는 세금을 더 걷거나. 가치를 낮추거나. 아니면 물가를 상승시켜 갖고 용인해 갖고 부채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그러니까 부채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맨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죠?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거나. 그것도 있겠네요. 옛날 러시아나 아르헨티나는 뭐 했었잖아요. 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는 미국이 차마 자존심 상한 걸 할 수 없고 앞에 3가지가 있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선진국들이 물가 상승을 용인한 쪽. 그래서 연준이 사실상 저번에 FOMC 때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혹자들의 생각은 그 연준의 늘 아주 엄격한 목표인 2% 물가 수준이 아닌 3%를 넘어선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금 가격 용인한 게 아니냐. 그러면 금 가격 상승이 더 이제 정당화될 수 있다.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투자자분들 좀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뭐 금에 대해서 또 뭐 주식에 대해서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저희 송재근 대표님 뭐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또 이제 저희가 2부 때도 또 오셔가지고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는데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좀 새겨가지고 4분기 때 또 어떤 흐름이 있는지 같이 좀 체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송재근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또 이번 주 2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